네, 안녕하세요. 나는 푸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INF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와이프분이랑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제 만났냐면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왔거든요. 저는 도덕교생이고 제 아내는 사회교생으로 왔어요. 그때 교생들이 한 9명인가 있었어요. 같이 오신 분들이.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또 먹고 모임도 하고 볼링도 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켜보게 되더라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호감이 크게 생겼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랑 지내는 모습을 본 거야. 거기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마음, 이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이들과 순수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다. 한번 쭉 지켜봐야겠다. 그 마음을 한 거죠. 예전에 동료로서 지켜봤다면 이제는 호감 있는 대상으로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우리 또 INFP가 진전이 느리잖아.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들을 차갑게 대한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면 또 저는 이 사람 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들 많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앞에서는 어머 얘 너무 이쁘다. 그리고 뒤에서는 막 애 씹고 가식적이고 여우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호감을 표현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제 아내는 오해를 했죠. 이 사람이 마음이 없나 보다. 그냥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니었거든. 계속 지켜보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아내는 약간 좀 지친 기색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그러다 이제 고백하고 만나서 6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내는 사람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스팸 문자 한 달에 100개냐 스팸 한 달에 100개냐 통조림이 유통기한이 보통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면 10개씩 3년을 받으면 600개죠. 이거 좀 쏠쏠한데? 이 생각이 들던데요. 3년에 600개면 1년에 200개씩 먹어야 되고 한 달에 18개 정도 먹으면 된다. 그럼 이 정도는 먹을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거 1년 내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스팸 문자 받을래. 스팸 문자 한 달에 100개면 하루에 3개에서 4개잖아. 그럼 그 정도는 그냥 받으면 돼요. 내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 그 다음 질문은 쉬는 날 뭐 하시나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지쳤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쉬는 날 좋아하는 거 하죠. 게임하고 운동하고. 게임은 롤 좋아하고 엄청 격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운동은 농구 좋아해요. 또 웨이트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은 귀멸의 칼날, 진격의 거인. 엄청 덕후는 아니고 그렇다고 애니메이션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닌. 아내랑 외식하러 나가고 가족 모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쉬는 날 보내는 것 같아요. 정적인 면이 있죠.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학창 시절에는 똑같아요. 그냥 진짜 평범한 남학생이었어. 약간 INFP, INTP 이러면 다크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었고, 운동 좋아하고 농구하는 거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또 애들이랑 어울려서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우리 때 한창 했던 게 그 서든어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범생이라기보다는 수업 때 잠을 안 자. 선생님들은 그거 아시죠? 태도가 좋은 학생을 좋아해. 수업 태도는 진짜 좋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를 좋아했다. 절대 안 자. 왜냐면 제 모토가 어땠냐면 집에 가서 공부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냥 학교 있을 때 수업만 열심히 듣자.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자. 주말에 공부하지 마.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공부를 잘하진 않았고 그냥 평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무기력할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잘 못 돌봤어. 그러면 조금 활동량을 늘려본다든지. 마음을 못 돌봤어. 그러면 내 감정을 막 노트에 그냥 적어봐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내가 앞으로 느끼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 거기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기도나 명상 이런 것들도 해보고. 가장 실질적인 거,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시덥잖은 얘기부터 진지한 얘기부터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대 때는 무지, 20대 때는 인지, 30대부터는 더 좋아질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10대 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 남들보다 예민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이 한 얘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지. 그러다가 틀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지. 또 막 거친 애들이 있어. 남고 나왔거든요. 막 이런 진취적으로 막 장난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은 제가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관계하는 게 에너지 소모도 크고 스트레스를 꽁꽁 싸매고 와서 절대 저한테 표출 안 해. 집에서 파에 쿠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막 치는 거야. 어우
막 이러면서, 아니면 축구공 들고 밖에 나가서 공 막 뻥뻥 차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그냥 화가 많은 애인가 보다, 난 애가 왜 이러냐 10대 때는 이랬어요. 근데 20대 때는 좋아하고 관심 있던 분야가 철학, 종교, 상담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고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 아, 나는 남들보다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되게 잘 읽거든. 이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아, 이 사람 어떻게 느낄까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사람이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어. 내가 이걸 읽었어. 그럼 내 마음도 이제 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막 내 내면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거지. 내 에너지 다 빨리고. 근데 이게 가장 큰 나의 강점이자 약점이란 거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근데 나는 노력을 안 해도 읽혀. 얼마나 큰 강점이에요. 반면에 이게 또 약점인 거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좀 몰두했던 부분이 내 감정도 적어보고 자기 마음 돌아보고 독서, 기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컨트롤을 못했어 내가. 쉽게 설명하면 그 물 뿌리는 호스 있죠. 수압이 너무 센 거야.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남한테 피해 안 입히려고,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막 혼자 애썼던 거죠. 아, 이젠 조금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늘어났다, 성장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몰라. 뒤 돌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사춘기 때 키가 1년에 한 10cm 컸어. 모른다고. 작년에 사진 보면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작았었네. 이렇게. 체감은 안 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적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INFP여서 좋았던 점,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그냥 저는 저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생각들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 편안한 분위기 되게 좋아하고, 평화로운 거, 여유, 관계에서 따뜻함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이 자체를 추구하는 제 자신이 좋아요. 편한 점은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 우리 사회는 항상 무언가 굉장히 바빠야 되고, 무언가를 요구한다, 과제를 요구한다든지 직장을 다니면 실적을 요구한다든지, 나를 가만 안 둬 이 사회가. 이런 게 이제 조금 가치관이랑 충돌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약간 불편하다. 그 다음 거, 애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기냐, 가스라이팅 내가 하기냐. 내가 할래. 왜냐면 내 가치관이 평화롭고 따뜻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차라리 내가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 거, 혼자 있을 때 어떤 상상의 나라로 떠나나요? 뭐 별의별 상상 다 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런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 진취적인 상상들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공상들도 되게 많이 해.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등하교 하면서 축지법 쓴다고 내가 막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빨라지는 것 같아. 내가 막 빨라지고 있어. 자기 암시 걸고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아파트 단지 걸어 다니면서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거미줄로 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혹은 영화, 애니메이션, 내가 그 주인공 캐릭터의 동료가 되면 어떨까, 이런 거 웃긴 거 많이 상상해요. 뭐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저 남자라면 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여자한테 끌릴 텐데, 나였으면 어떻게 고백했을까, 엄청 상상합니다. 경쟁, 보수적, 위계 질서가 많은 곳에서 INFP가 살아남으려면요, 저도 어려웠던 부분이죠. 좀 중요하게 느꼈던 건 남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남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던 페이스가 있는데 남이 하던 거에 막 맞추려고 해. 그러면 오히려 내 페이스도 말리거든요. 남이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페이스도 말리더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오래 달리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애가 엄청 전속력으로 막 빨리 뛰는 거야. 근데 나도 갑자기 걔를 보고 조급해졌어. 잠깐만, 쟤 왜 이렇게 빨리 뛰어? 나도 빨리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내 페이스 완전 말려가지고 체력 다 바닥나고 내 기록 안 나오거든. 그래서 경쟁이 진짜 불가피한 곳이다 하면 되도록 내 페이스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 빼고는 찐친이 인프피인데요. 다른 인프피분들도 그런가요? 저는 INFP 많이 못 본 거. 직장 동료 선생님 딱 2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필라테스 했을 때 선생님? 많이 못 봤어요. 쉴 때 뭐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벳 4개 중 어떤 영역이 가장 강하나요? P를 구성하는 알파벳 4개. 저는 F라고 생각해요. INFP 감정, 열정적이고 따뜻함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제가 여기 답변을 달아드렸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랑 초밥은 항상 좋아해요. 피자, 파스타.
이런 류 좋아합니다. 한번 바꿔서 살아보고 싶은 MBTI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그래도 굳이 꼽자면 제가 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면 기 많이 빨리거든요. 굳이 뽑자면 ENFP? 얼굴만 아는 사람이 호감을 티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좋죠. 나를 좋아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얼굴만 안다는 건 이미 나도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고 호감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 얼굴만 아는데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세경님은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메론빵님, INFP로서 삶의 의미가 뭔가요? 어렸을 때는 철학적, 종교적, 복잡한 이야기, 윤리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면 각자가 정한 행복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 같아요. 제가 정한 행복함은 평화로움, 따뜻함, 저는 그걸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제 삶이고, 그냥 상담을 진행했던 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거. INFP로서 이런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이거. 그 다음에 직업 관련한 얘기, 이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은 조만간 좀 예정에 있습니다. 본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좀 얘기를 해봐. 가끔씩 이렇게 해볼게요. 앞으로 또 MBTI 분석 영상, 또 INFP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사연이나 질문들, 크게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